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드가 사고를 쳤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시장이 그 6%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페드 정말로 시장이 무서운 존재였을까요? 한 달 전만 해도 그 QEI 무한대로 돈을 풀겠다는 것이 시장을 폭등시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파월 의장의 이 조용한 경고가 시장에는 두려운 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 결과를 설명했지만 끔찍한 경고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V자 경기 회복 기대하지 마라. 두 번째, 2년간 제로 금리 유지한다. 그리고 실업률은 금년에 마이너스 9.3, 내년에는 한 6.5 정도 회복하고 GDP 성장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5에서 내년에 한 5% 정도로 간다. 예측이라는 것이 많은 변수가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는 예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샥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바로 이 차트 한 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른 색깔이 미국 주가고요, S&P 500이고요. 붉은색 그 그래프가 바로 연준의 주별 자산 증가 폭입니다.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대폭적으로 주 단위로 6천억 불 가까운 돈을 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술술술 줄어서 지금 거의 제로 상태까지 온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페드의 어떤 팔리시보다는 페드가 자금 공급을 줄인다고 소위 말하는 자금의 인플로의 축소에 대한 두려움이 이번 주가 폭락의 이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움직이면 전 세계 경제가 다가 심정이 샥을 받게 되는데 사실 미국 주가 이게 대폭락을 했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갱신했고 S&P 같은 경우도 전고점 근처로 갈 뻔했다가 이번에 어제 폭락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테크니컬리로 보면 기술적 차트라는 것이 그 자대고 줄긋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좀 크게 보면 이것은 군중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심리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조정을 받을 만한 자리에 미국 주가는 와 있었고, 그래서 트렌드 추세로 놓고 보면 한 7.3 정도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그렇게 시리어스해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놓고 보면 사실은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미국이 어떻게 가장 많은 사망자 또 가장 많은 확진자를 만들어냈냐가 불가사의지만 지금 미국은 사실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사망한 미군이 54,000, 베트남전 9만, 1차 대전에 11만 6천 명인데 지금 어제 날짜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11만 5,900명 정도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1차 대전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상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사망자 수로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 흑인 시위 문제 이것 때문에 전국의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유혈 폭동 사태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끔찍한 경고라는 것보다는 다가올 충격 이미 알고는 있지만 거기서 대한 두려움이 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 4분기에 그 GDP가 얼마나 줄어들 거냐 하는 것이 예측치마다 다 다르지만은 역대 최악의 GDP, 분기 GDP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연준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매입을 해서 그 돈을 푸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빚인 거죠. 그래서 뎁트 투 GDP 레이쇼로 놓고 보면 이것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판이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 남의 돈 겁없이 쓰다가 보면 언젠가는 사고 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경제에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을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부채 비율을 계속 높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성장률을 1%대로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일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결국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실물 경기의 상승폭보다 부채 증가폭이 무지막지하게 크다. 그래서 최근 뭐 한 10년간의 미국 경기 호황은 사실은 부채의 이 확장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할래? 역시나 전과동 이제 대규모로 돈을 푸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쓰나미가 오게 되면 뭐 물 위에 있는 것은 다 난파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한데, 결국은 이 난파선이 될 것인지, 또 이제 그 바다의 밑바닥까지를 뒤집어 놓는 태풍, 쓰나미가 오게 되면 바다 밑에 살던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행도 되고 불행도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 물고기, 큰 고기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의 시총의 뭐 2배, 3배가 넘어가는 이런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고, 또 이번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5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앱 다운을 누구 무엇을 받았냐를 봤더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아니고 중국의 15초짜리 숏비디오 동영상 사이트인 틱톡이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에 이제 비자 발급을 할 때 영어 인터뷰에서 8번인가를 떨어져서 영어가 잘 안 됐던 CEO가 만든 회사가 바로 줌비디오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박을 쳤습니다. 결국은 뭐 전통 제조, 식당 서비스업, 항공, 뭐 레저 다 정말 난파선이지만, 거꾸로 또 이제 이런 그 첨단 산업, 신산업, 신서비스에서는 큰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보는 것은 결국은 이번 그 위기는 그 책에서 얘기하는 선입선출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하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이 발표로 인해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6.9%, S&P 500이 5.89%, 나스닥이 5.27%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가가 다 폭락을 이제 할 거다 그렇게 봤지만, 중국은 좀 특이합니다. 지금 심천 지수는 그 0.24% 올랐고요. 상해 지수도 마이너스 0.02로 뭐 거의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고, 결국은 이번 코로나19로 놓고 본 세계 경제 충격은 결국은 이게 가장 나중에 맞은 놈이 가장 타격이 크고, 가장 먼저 맞은 놈이 역시나 충격이 작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그 조정기에 들어선 주가, 결국은 밸류에이션 뭐 이걸 이제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들이 사상 최고치에서 다시 이제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패턴이 있고,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낮추는 성장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기업의 이익의 그림자죠. 이것이 뭐 태양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졌다 혹은 이제 줄어들었다 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 그림자가 나무를 키우지는 못하죠. 그래서 기업 이익이 대폭적으로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번 차트는
이번 이제 수가 속락 패드가 유발한 물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이제 수가 하락이나 폭락의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 그 차트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번 주가 하락의 패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렌드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하락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우존스 지수의 큰 추세 트렌드하고 지금 오른쪽에 이제 그 크레바스가 나오는 이 패턴들이 아주 이제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물론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929년 이후에 최대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V자 턴을 하긴 어렵고 어차피 이제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미국의 그 경기 또 금융정책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플로우가 만들어낸 이제 엄청난 영향력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실물 경기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상승폭으로 보나 이것은 이제 조정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플로우 자금은 줄어들지만 거기에 모여 있는 스탁이 이것이 이게 밖으로 아직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내에서는 또 다른 이제 순환매, 새로운 시작이 될 건데, 그것은 이익이 좋아지거나 이 불황 중에서도 아까 보셨던 큰 고기가 튀어나오거나 또는 세상에 없던 신기술을 가지고서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매기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주가의 대폭락으로 그 전 세계가 다 공포에 떨었지만,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폭이 작았고, 또 아시아의 최대 국가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주가들이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안심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그 조용한 경우를 했지만 시장은 급격한 경우로 받아들였고, 그러나 이것은 태평양을 건너면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지만, 이 글로벌 경제, 이제는 특정한 한 나라의 현상만 갖고서 전 세계를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이미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시장은 정말 패드를 무서워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